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초호화 호텔은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완벽한 서비스를 자랑하며 그곳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증명하는 장소였죠. 로비에는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했고 대리석 바닥은 매일 윤이 날 정도로 닭간에 반짝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이 드나들며 고급스러운 공간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호텔에는 묘한 존재감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은 이상하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점차 직원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작은 공책을 펴서 뭔가를 쓰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의 존재는 묘하게도 주변을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 역시 가끔씩 그를 힐끔거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죠? 저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 손님 같지도 않은데. 그러게요. 호텔 분위기랑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노인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노숙자가 아닌가요? 호텔에 불법으로 들어온 거면 문제될 텐데. 하지만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기에 누구도 직접 나서서 그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그가 과거에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몰락한 사람이라고 추측했고, 또 일부는 그가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추측도 그의 정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의 총지배인 민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재는 젊은 나이에 호텔 관리직을 맡아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완벽한 관리를 지향했죠. 어느 날 노인에 대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민재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온다고? 그런데 방을 예약한 기록도 없고 대체 왜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민재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로비로 나갔습니다. 마침 노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에 달아빠진 신발,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낡은 공책을 손에 쥔 채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죠. 민재는 노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자세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로비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민재는 그 눈빛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가가 노인에게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지만 차분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만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객실을 예약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님이 아니지. 하지만 이곳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곳도 아니오. 민재는 그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텔 정책상 여기는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민재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는 게 이곳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지.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을 집어들고는 자신의 공책을 조심스럽게 닫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로비를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듯한 걸음걸이였죠. 노인이 떠난 후에도 로비는 여전히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민재는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쁜 그는 그 생각을 깊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며칠 후 호텔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민재 역시 호텔 운영과 고객 관리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죠. 그러나 노인의 모습은 몇몇 직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프론트 데스크에서 그의 흔적을 매일 보았던 직원들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데?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노숙자 같은 분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했던 말 기억나죠?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했잖아요. 직원들 사이에서 노인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청소팀에서 뜻밖의 발견이 보고되었습니다. 호텔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류 상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상자는 호텔이 처음 설립된 초창기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대부분은 낡고 손상된 문서들이었지만 직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흑백으로 호텔이 완공된 직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한쪽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호텔 입구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호텔 설계도를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자부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립자 이종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진을 본 직원은 눈썹을 찌푸리며 다른 동료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직원들은 곧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로비에서 쫓겨난 그 노인의 얼굴과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는 사진을 들고 즉시 민재에게 가져갔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보자마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 호텔이 세워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저분이 그 창립자라고? 직원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이 노인이 그 창립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50년 전에 찍힌 사진이라면 저분 나이가 적어도 70은 넘었을 텐데. 아니, 나이보다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이걸 전혀 몰랐냐는 거야. 이 호텔 창립자가 왜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민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창립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꼈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그냥 쫓아낸 게 맞는 걸까? 정말 그분이 이 호텔의 창립자라면.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서류 상자를 뒤졌습니다. 낡은 문서들 사이에서 창립 초기의 회의록, 설계도, 건축 과정의 사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에 이종수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텔을 설계한 건축가가 아니라 투자와 운영까지 맡았던 실질적인 창립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종수와 관련된 기록이 갑작스럽게 끊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다른 이름의 투자자와 운영진이 등장했으며 호텔 운영은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종수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진 듯 이후의 문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이 여기서 끊긴 걸까요? 혹시 그가 호텔에서 쫓겨난 건 아닐까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결국 오래된 직원 중 한 명을 불러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직원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을 본 적 있습니까? 또는 이종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박 씨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한참을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분 어릴 적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몇 번 언급된 적이 있긴 합니다. 이 호텔을 세운 분이라고요. 하지만 제 기억에도 그 이름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 창립자인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이곳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로비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에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단순히 로비를 어슬렁거리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진과 서류들 다 정리해서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 기록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나던 노인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사진 속 젊은 창립자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교차되었습니다. 이종수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민재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호텔 창립자인 이종수가 몇 주 전까지 로비에 앉아 있었던 그 노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지만 사진 속 젊은 창립자의 당당한 모습과 이상하게 겹쳐 보였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걸까? 민재는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종수라는 이름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호텔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재는 호텔 내부의 기록 보관실을 철저히 뒤졌습니다. 그러나 창립 초기의 기록은 창고에서 발견된 자료가 전부였고 그 이후의 기록은 이종수와 무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종수, 이 이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재는 직원들에게 물으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부동산 관련 기록을 뒤지던 중 그는 50년 전 이 호텔이 처음 설립될 당시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종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호텔 산업에 새바람을 불어넣다. 기사에는 이종수가 젊은 나이에 호텔 설립을 주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재능 있는 사업가로 호텔을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닌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다는 비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 민재는 기사를 읽으며 감탄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왜 지금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조사를 이어가던 민재는 30년 전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경영권 인수, 창립자 이종수의 이름 사라지다. 이 기사는 이종수가 경영권을 넘기며 호텔의 운영에서 손을 뗐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영진 내 갈등과 건강상의 문제라는 모호한 이유만 언급되어 있었죠. 이후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는 사실도 기사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호텔이 설립된 초창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수라는 분에 대해 아십니까? 그분이 창립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민재의 질문에 한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일할 때 이종수라는 이름이 종종 언급되곤 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였죠. 호텔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갑자기 호텔에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경영을 맡았죠. 그분이 왜 떠났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종수가 설계한 호텔의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곳 로비에 있는 천장 조명이 그분의 디자인이라고 들었어요. 당시엔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분이 끝까지 고집하셨다더군요. 이제는 이 호텔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죠. 조사를 통해 민재는 이종수가 단순한 창립자가 아니라 호텔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위해 이 호텔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상과 열정을 담아냈다는 점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왜 이렇게 철저히 지워졌을까요? 민재는 이종수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분이 아직 이 주변에 계실 거야. 로비에 매일 오셨던 걸 보면 이 호텔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계실 가능성이 높아. 민재는 노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호텔 근처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 상점들과 카페를 다니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민재는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보여주며 질문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노인이 호텔 근처의 작은 공원이나 바닷가를 자주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항상 같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뭔가를 적으면서요. 근데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민재는 점점 더 강한 호기심을 느끼며 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분은 다시 호텔에 나타났을까? 호텔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왜 30년 동안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들의 답은 오직 노인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민재는 노인을 꼭 찾아내겠다는 다짐으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민재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노인은 바닷가 근처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죠. 그 모습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직접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민재의 목소리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지만 동시에 나이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민재라고 합니다. 노인은 민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짧고 사라지며 바닷바람에 날아가 버릴 듯 보였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선생님께서 우리 호텔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호텔의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던 중
창립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 선생님과 너무 닮아 있어서 놀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분이 맞으신가요? 노인은 이번에도 한동안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를 가늠하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호텔을 세운 사람이요. 내 이름은 이종수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 것이 아니요. 민재는 노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호텔을 떠나신 겁니까? 이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 호텔을 처음 설계했을 때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소. 내 꿈의 결실이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공간이었소. 나는 그곳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위안을 주고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소.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공책을 꺼내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그렸던 호텔의 초기 설계도가 간략히 스케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호텔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했고, 나는 호텔의 품격과 철학을 지키고 싶었소. 그런 우리의 생각 차이는 점점 커졌고, 결국 나는 그들과 충돌하게 되었지. 민재는 노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종수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아픔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를 호텔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소. 내가 가진 지분을 돈으로 사들이고 내 이름을 기록해서 지웠지. 나는 그렇게 내 꿈을 떠나야 했소. 내 의지가 아닌 그들의 결정으로 말이오. 이종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호텔을 떠난 후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결심했소. 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도록 했소. 하지만 그 호텔만은 잊을 수 없었지. 그것은 내가 만든 공간이었으니까.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종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운 호텔이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쫓겨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호텔로 돌아오신 겁니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종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요. 그저 그곳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요. 그곳에서 잠시나마 내 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민재의 결심. 이야기를 들으며 민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종수가 단순히 과거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호텔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의 철학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종수는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만. 그 호텔은 다시 내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 꿈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민재는 그날 이종수와의 대화를 통해 호텔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텔을 운영하는 지배인이 아니라 이종수의 꿈과 철학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호텔로 돌아가 이종수의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의 흔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닷가에서 들었던 이종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지나간 삶에 대한 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텔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존재 이유를 담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핵심 직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로비 근처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민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민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로비에서 쫓아낸 그 노인분, 사실은 이 호텔의 창립자이셨습니다. 바로 이종수 선생님이요.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창립자요?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분이요? 정말 그분이 맞아요? 창립자가 왜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셨죠? 직원들의 목소리는 곧 죄책감 섞인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무심함과 무례를 반성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런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쫓아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민재는 직원들의 말을 잠시 기다렸다가 자료를 꺼내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이 호텔은 50년 전 이종수 선생님이 설계하고 세운 곳입니다. 그러나 30년 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경영권을 넘기며 호텔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그분의 이름은 호텔 역사에서 안전히 지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오래된 사진과 설계도를 보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로비에서 쫓아낸 노인이 바로 사진 속 젊은 창립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호텔로 다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이종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호텔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운 이곳에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선생님. 이곳은 본래 선생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종수는 호텔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걸음걸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선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와 직원들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의 말에 이종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설계한 대로 남아있군. 이 조명, 이 대리석 기둥, 내가 꿈꿨던 이상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공간이지. 그는 손끝으로 대리석 기둥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옛 기억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로비 곳곳을 둘러보며 그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소. 내 열정과 혼을 담아낸 공간이었소. 직원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졌습니다. 민재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동안 잊고 있던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종수의 정체가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공개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의 역사가 이렇게 감춰진 사연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꼈습니다. 호텔 경영진은 즉시 회의를 열어 이종수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호텔과 연결시키며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과 비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호텔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종수는 직원들과의 모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고
따뜻한 기억과 위로를 얻어가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호텔을 세운 이유였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그의 철학을 이어받아 호텔을 운영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종수는 호텔에 머물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전수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텔이 단순히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잊지 못할 추억과 위안을 남겨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조용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호텔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정신과 철학이 호텔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호텔은 그의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은 그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이곳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호텔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그의 철학이 스며들어 있었고 로비의 따스한 조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의 꿈을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단순한 휴식 이상의 감동을 느꼈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공간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순간은 그의 열망 위에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호텔은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장소에서 모두의 기억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철학과 정신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잊히지 않는 빛이 되었습니다.